자, 오늘은 영양과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음식을 먹어야 되지요. 자, 그런 것이 영양이고요. 그 영양을 주는 물질을 영양소라고 합니다. 어, 우리는 왜 매일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음식도 가지가지 맛있는 음식도 있고 맛없는 음식도 있고 몸에 좋은 음식도 있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 왜 매일 섭취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 영양 성분표라고 보셨나요? 영양 성분표. 자, 여러분이 과자나 시리얼이나 이 우유나 그런 데 보면 요즘에는 이러한 이제 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영양 성분표라는 것이 있는데 열량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거는 과자라면 혹은 시리얼이라면 시리얼 전체에 대한 열량도 나와 있긴 하지만 표에는 이 시리얼 몇 그램당 뭐 이런 전체가 아니라 100 그램당 혹은 200 그램당 그런 표시가 있죠. 거기에 들어있는 열량 혹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 식사분 요런 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100 그램당은 340 킬로칼로리가 있지만 40 그램, 일회 식사분은 40 그램이라는 겁니다. 시리얼이. 그러면 시리얼 40 그램에는 250 킬로칼로리 열량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일 많은 것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요것이 가장 많지요. 나머지는 밀리그램 이하의 단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거고요. 요 단백질 5g, 지방 2.5g, 탄수화물 75g. 굉장히 탄수화물이 많네요. 이것이 시리얼의 영양 성분표입니다. 결국은 시리얼을 먹으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우리가 많이 먹는다는 얘기고요. 인체의 성분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인체는 물이 가장 많고요. 66%네요. 그다음에 단백질 16%, 지방 13%, 탄수화물은 0.6%, 무기염료는 4%. 무기염료가 탄수화물보다 많네요. 이거는 아마 무기염료 종류가 다양해서 그럴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쌀은 물, 단백질, 지방 다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이 탄수화물이군요. 78.8%. 우리가 쌀을 먹으면 주로 탄수화물을 먹는다.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배추는 뭐 시원한 맛도 있고 물기가 좀 있죠. 이건 94%가 물이고 나머지 성분이 있고요.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쇠고기, 스테이크도 먹고 하는데 쇠고기에는 역시 물이 72.3%, 물을 빼고 나면은 단백질이 약 20% 정도 들어 있습니다. 자, 인체하고는 좀 많이 다른 이런 성분들이 되는데 소고기는 인체하고 그래도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을 또 다른 그림으로 그래프로 한번 원형 그래프로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질을 섭취하는데 이런 음식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을 영양소라고 합니다. 즉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거나 몸을 구성하는 성분. 자, 몸을 구성하는 성분, 에너지 제공. 이것이 두 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영양소라고 하고요. 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고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양소는 크게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로 나누어집니다. 요 차이는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느냐,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냐, 혹은 에너지원이 아니냐, 뭐 이런 것이 차이죠.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 무겸류, 바이타민 이런 것들은 부영양소라고 합니다. 탄수화물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일반적으로 생물체에서의 연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연료, 에너지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운이 난다는 거죠. 이것은 체내에서 섭취를 하면 체내에서 다른 분자로 전환되거나 혹은 복합자로 결합되는 탄소 공급원이 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밥이나 빵, 떡 이런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식물의 세포벽을 강화시킨다든지 에너지를 위한 포도당을 저장을 한다든지 외골격, 균류의 세포벽을 강화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 아주 가장 작은 단위를 단당류라고 하고요. 단당류가 두 개 결합한 것을 이당류, 그다음에 단당류가 여러 개 결합해 있는 것을 다당류라고 합니다. 이당류의 경우는 설탕, 메가당, 유당 혹은 젖당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결합되어 있고, 과당이라는 것은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당을 얘기합니다. 메가당은 포도당이 두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거. 이거는 다른 말로는 젖당이라고, 엿당이라고도 하죠. 엿당. 유당은 젖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라는 단당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경우는 아밀로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녹말을 아밀로스라고 하는데 이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아밀로펙틴, 아밀로펙틴도 이제 주로 이 두 가지가 이제 식물에서 나타나는 탄수화물의 다당류 형태이고요. 요 글리코겐은 동물에서만 나타납니다. 동물. 이것은 식물이고, 이거는 식물에서 나타나고, 동물에서 나타나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다당류 형태는 글리코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식물은 주로 이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물하고 동물 세포와 다른 구조적인 특징인데요. 식물 세포벽을 구성하는 셀룰로스도 바로 어, 단, 단당류가 여러 개 모인 다당류의 일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의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방, 우리 삼겹살에서 하얀 부분 있죠. 그것이 지방입니다.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들도 지방이죠. 이것도 에너지 공급원이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이. 그래서 우리가 어, 음식을 먹었을 때 필요 이상의 음식을 많이 먹으면 지방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을 빼겠다 하는 것은 바로 지방을 제거하기 위한 이런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방의 중요한 기능은 우리 몸에서 세포막을 비롯한 막으로 구성된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막의 성분이다. 세포막의 성분이다. 세포막의 지질 이중층을 구성하는 성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지질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것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은 그러한 인지질의 인지질 중에 지질을 구성하기 때문에 어, 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은 글리세롤이라는 것과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이 3개가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글리세롤 1분자에 지방산이 지방산이라는 것이 3개가 결합된 이런 형태입니다. 이걸 중성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형태가 기본이고요. 이들의 결합은 에스터 결합 혹은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지방은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 등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요. 코티졸이라든가 에스트라디올, 테스토스테론, 어, 티록신, 에, 레토노익 애시드, 바이타민 D,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지방의 인지질 부분은 콜레스테롤 이 중성 지방에서 글리세롤에다가 3개의 지방산이 결합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인산으로 대치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글리세롤에 하나의 인산과 2개의 지방산이 결합된 이런 형태겠죠. 그런데 인산은 물과 친하고 지방산은 물을 싫어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인산 부분 친수성, 지방산 부분 소수성이라고 해서 이들이 세포의 막에서 인지질의 이중층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백질의 역할을 한번 알아볼까요? 단백질은 일단은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을 하면 근육들이 생기죠. 그런 것들도 단백질이 주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결합 조직, 신체 여러 조직이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액과 산염기 균형 유지에도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어, 효소라고 들어봤습니까? 효소, 체내의 촉매와 같은 역할. 우리 몸에서 물질이 합성되고 분해할 때 효소가 필요한데 그 주성분이 단백질이다라는 거죠. 호르몬,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인데 이것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항체라는 것도 외부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의 독성을 없애는 것이 바로 항체입니다. 항체도 단백질이 주 성분이다. 그 다음에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될 수 있고 포도당 지질을 합성하는 역할도 합니다. 여기 단백질로부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죠. 물론 포도당 지질을 통해서 단백질이 또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내 필수 영양 성분이나 활성물의 운반 저장을 하는 역할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들이 결합하면 이를 펩티드 결합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단백질은 이런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어, 가장 거대 분자다. 가장 큰 분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자, 영양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괴롭겠죠. 이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뼈 사이에
연결이 희박합니다. 이게 정상인표 조직에 보면 아주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많이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빵도 있고요, 과자도 있고요, 초콜릿, 쌀, 어, 어, 이 밀가루 음식들, 국수와 같은 거,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밥을 안 먹어도 다른 국수나 과자를 먹어도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이제 그 물고기 혹은 달걀, 어, 고기류, 콩 종류도 이제 그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부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지요. 자, 우리 운동을 하면 단백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 프로테인 이 제제를 마시기도 하지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 말씀드린 대로 식용유 혹은 참기름에 많이 들어있고요. 삼겹살의 요 하얀 부분, 요 빨간 부분은 단백질입니다. 요 하얀 부분이 바로 어, 지방 성분이지요. 버터나 뭐 그런 부분도 이, 이 지방이 많이 들어있고요. 우유에도 이제 지방이 들어있는 우유가 있죠. 뭐 탈지의 성분도 있지만 이 우유에도 지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무기염류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굴이라든가 혹은 이제 조개류 혹은 이제 우유에도 이제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멸치, 김 같은 데도 무기염류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지 이런 것들을 다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은 주로 채소류에 많이 들어있지요. 채소, 무, 배추, 상추, 당근, 파, 그다음에 감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귤도 있고 여기에는 많은 비타민이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뭐 여러 음료 성분들은 주로 이제 물이 주성분이지요. 우리 어, 또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소 검출 방법을 한번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녹말의 경우는 요오드와 칼륨 용액 혹은 요즘에는 요오드와 칼륨이라고 그러지 않고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라고 하죠. 아이오딘, 요오드를 아이오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이걸 떨어뜨리면 즉각 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청남색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의 경우는 베네딕트 용액이라는 예, 이 어, 어, 약간의 이제 파란색 계통의 이제 용액이 있습니다. 파란색인데 얘를 떨어뜨리고 포도당이 들어있는 용액에다가 이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리고 가열을 하면 이것이 색깔이 변합니다. 황적색을 나타나면 여기에 포도당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의 경우는 수산나트륨 용액 NaCl이죠. NaOH이죠. 그 다음에 황산구리 용액 CuSO4를 떨어뜨리면 역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보라색으로 변화됐을 때 단백질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 이렇게 신문지나 그런 데 떨어뜨리면 이렇게 투명한 반투명한 이런 모양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물 위에 떠 있으면 무지갯빛 이런 이제 산란 현상이 나타나고요. 시약으로 하면 수단쓰리 용액이라는 빨간색의 용액이 있는데 그걸 지방에 떨어뜨리면 아주 더 붉은 선홍색의 이런 색깔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각각의 영양소 검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
다시 정리하면 이 녹말은 에 이 요도와 칼륨 용액, 즉 이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 색깔이 청남색으로 변하고요. 지방은 수단쓰리 용액을 넣었을 때 선홍색이 되고요. 단백질은 황산구리와 수산나트륨 두 가지를 넣었을 때 보라색으로 변하는 것.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가열했을 때 여기에 검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영양소 검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녹말, 포도당, 단백질, 지방 이것을 검출하는 것을 했고, 특히 포도당 같으면은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가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